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입력값에 따라서 불리언 LED 색상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련된 시스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에서 다운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랩뷰를 처음 접하신 분 같은 경우는 자, 이 동영상 내용이 생소하실 텐데요. 랩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자, 랩뷰는 그래픽 기반 언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텍스트 기반하고 유사하게 실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기 위한 워크스페이스와 그 다음에 실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코딩을 위한 워크스페이스 두 개로 자,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위에 보시는 부분이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자, 그런 부분이 되겠고, 이 아래쪽이 실제 코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랩뷰 같은 경우는 다른 언어에 비해서 알아야 될 문법이 적기 때문에 초보자분이 손쉽게 자, 코딩을 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로 인해서 개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랩뷰를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이번 기회에 한번 랩뷰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와서 자, 이번에 시스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의 UI를 보시게 되면은 자, 숫자형 컨트롤 타입인데 노브 형태의 입력 컨트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입력 컨트롤 값을 변경했을 때 특정 범위 안에서는 특정 색상으로 이 불리언 LED가 표시가 되도록 운영하는 코드가 되겠는데요. 자, 보시는 것과 같이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는 자, 두 개의 화일 루프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아래 화일 루프 같은 경우는 굳이 필요 없는 부분인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사용자 이벤트를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계속 발생을 시켜서 이 노브 값을 계속 변경을 했을 때 색상이 자동으로 바뀌게끔 하기 위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단순히 사용자가 이 노드 값을 변경을 했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고 싶다, 그런 경우는 이 아래쪽 화일 루프는 굳이 필요가 없겠고요. 자, 그래서 이 위에 화일 루프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화일 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가 들어있는 일반 디자인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드를 보시게 되면 처음 시작될 때는 이 LED라고 하는 자, 불리언 인디케이터에 대해서 색상 정보를 자, 다음과 같이 흰색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자,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 노브라고 하는 이 숫자형 입력 컨트롤 값이 변경이 됐을 때 다음과 같이 이 입력 컨트롤 값의 범위에 따라서 이 LED의 색상을 바꿔줄 겁니다. 자, 그래서 0에서 24인 경우는 빨간색, 그 다음에 21에서 40인 사이에는 자, 오렌지색, 그 다음에 41에서 60인 경우는 노란색, 그 다음에 61에서 80은 녹색, 그 다음에 81에서 100은 파란색으로 세팅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코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LED 자, 불리언 LED 인디케이터의 색상 정보를 인가해 주시려고 하면은 자, 1차원 별 형태로 인가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자, 별 만들기 함수를 이용해서 1차원 별로 바꾸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묶기 함수를 이용해서 두 개의 색상 정보를 하나의 원소로 갖고 있는 1차원 별 형태로 운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정지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 정지 버튼의 새로운 값이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이벤트 구조를 운영할 때는 자, 이벤트가 발생한다는 것은 결국 사용자의 입력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을 가지고 자, 보통 일반적으로 이벤트를 발생을 하게 되겠는데, 보통 관련된 컨트롤을 관련된 케이스 안에 위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노브라고 하는 입력 컨트롤 값이 변경이 됐을 때 그 노브에 해당하는 입력 컨트롤을 관련된 케이스 구조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은 정지 버튼이라고 하는 이 불리언 컨트롤 값이 변경이 됐을 때도 자, 그 케이스에 넣어주시면 좋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병렬 루프를 정지 버튼 하나로 정지시키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좀 스페셜하게 이 정지 버튼에 해당하는 케이스에 정지 버튼을 배치하는 게 아니고 이 아래쪽 화일 루프에서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직접적으로 정지 버튼을 연결시켜 줍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정지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될 경우에 두 개의 병렬 루프가 동시에 정지되는 효과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 아래쪽 화일 루프 같은 경우는 목과 나머지 함수를 이용해서 자,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100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나머지 값은 0에서 99 사이의 값이 선형적으로 일씩 스텝업 하면서 증가가 되겠죠. 그러면 그 값을 이 노브라고 하는 입력 컨트롤에 자, 값 신호라고 하는 프로퍼티 노드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프로그램적으로 이벤트를 발생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쪽 화일 루프가 25ms마다 한 번씩 폴링을 하면서 동작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실행하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 노브 값이 자, 일씩 증가하면서 특정 레인지 안에 들어왔을 때 색상이 바뀌게 동작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실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자, 새로 만들기의 폴더에 입력 값에 따라 LED 색상 변경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시겠고, 그 다음에 파일의 새 VI에서 자, 컨트롤 S를 누르신 다음에 자, 경로를 붙여 넣으시겠고요.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프론트 패널 UI를 먼저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의 컨트롤 팔레트에서 자, 저 같은 경우는 실버에서 자, 숫자형 카테고리 가보시게 되면은 다양한 형태의 입력 컨트롤이 제공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노브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벨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불리언 LED를 하나 불러도록 하겠습니다. 자, LED 같은 경우는 라벨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라벨의 이름은 LED로 하겠고, 자, 폭과 높이를 각각 100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겠고요. 그리고 자, 관련된 VI의 동작을 정지하기 위해서 정지 버튼을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벨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프론트 패널의 UI는 다 완성이 됐고, 자,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과 인디케이터는 한쪽으로 자, 배치를 하겠고요. 자, 함수 팔레트에서 구조에서 화일 루프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자, 화일 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 케이스에 대해서 자, 이벤트를 추가하신 다음에 정지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자, 이벤트를 처리하겠는데요. 보통은 이 정지 버튼을 관련된 케이스에 넣어주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병렬 루프를 동시에 정지시키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별도로 정지 버튼은 관련된 케이스에 넣어주지 않겠고요. 자, 아래쪽에 화일 루프를 하나 더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 화일 루프의 정지 버튼에 자, 관련된 자, 분리형 컨트롤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 화일 루프 같은 경우는 자, CPU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타이밍 함수를 넣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 기다림 함수를 사용하겠는데 입력값은 자, 25ms를 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5ms마다 한 번씩 폴링 하도록 하겠고요. 자,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자,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목과 나머지 함수를 이용할 거고요. 자, 100으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으로 나눴을 때 이 나머지 값을 이 노브라고 하는 자, 입력 컨트롤에 자, 이벤트를 발생시켜주는 동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노브 같은 경우는 지금 소수점 자리로 굳이 표현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부호 없는 32빗, unsigned 32빗으로 형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unsigned 32빗으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노브에 대해서 property 노드에 자, 값 신호를 이용해서 이벤트를 프로그램적으로 발생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값을 노브에 인가해 주시면 되겠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나머지 값은 자, 부호가 있는 인테저 32빗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타입이 안 맞죠. 그래서 여기서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삽입해서 숫자형 팔레트에서 변화해서 unsigned 32빗으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강제 변환점이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 아래쪽에 이벤트를 프로그램적으로 발생시켜주는 루프는 자,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위쪽에 이벤트를 처리하는 쪽 코드를 마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두리를 누르신 다음에
자, 그리고 보시면 자, 흰색 네모가 있다는 것은 연결되지 않는 입력 터미널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상수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자, 이벤트 구조의 테두리에서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노드의 값이 변경됐을 때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거짓이 되겠고, 노브도 넣어주시겠고, 이 LED 인디케이터도 관련된 케이스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노브 값의 범위에 따라서 이 LED의 색상을 바꿀 겁니다. 그래서 LED 인디케이터의 색상을 바꾸려고 하면, 자, 하나의 프로퍼티 노드를 만들 텐데요.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에서 색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성을 불러오시겠고, 자, 쓰기를 변경하시겠고요. 자, 도움말 보시게 되면은 입력으로는 1차원별 형태의 데이터를 인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노브의 값에 대해서 케이스 구조를 이용하셔가지고, 자, 케이스 구조를 하나 만들고,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 정수형 데이터 타입을 인가해 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 여기서는 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0에서 20 사이, 그래서 0에서 20 사이를 표현할 때는 0 한 다음에 마침표 두 개를 하고 20을 하시게 되면은 0에서 20 사이를 표현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 자, 여기에서 색상 정보를 바꾸기 위해서는, 자, 프로그래밍 카테고리의 그래픽 앤 사운드의 그림 함수에 가보시게 되면은 색 상자 상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불러오신 다음에 0에서 20 사이에서는 빨간색으로 표시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겠고, 자, 이 값을 출력으로 내보내겠는데, 자, 이 LED의 색이라고 하는 속성의 입력으로 인가해 주실 때는, 자, 두 개의 원소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색에 대한 두 개의 원소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클러스터 클래스 앤 베리언트에서 묶기 함수를 이용하셔가지고, 자, 라벨 보이각 있고요. 이 색 정보를, 자, 두 개로 만들어 주겠고요. 그리고, 자, 이 경우에는 하나의 원소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1차원별로 변화를 해서 인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배열 만들기 함수에서, 자, 배열 만들기 함수를 하나 불러오시겠고, 다음과 같이 연결해 주시게 되면, 자, LED 인디케이터의 색의 값을 인가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라벨 보이각이고요. 자, 이렇게 하시겠고요. 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마저, 자,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 21에서 마침표 두 개 하시고 40 범위에서는, 자, 오렌지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색상은, 자, 이걸 하나 복사하시겠고요. 자, 오렌지색으로 하겠고요. 자, 그리고 케이스 구조를 선택하신 다음에 케이스 복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1에서 60 사이에서는, 자,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케이스 복제를 하시겠고요. 61에서, 자, 80 사이에서는 녹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또 복제하신 다음에, 자, 81에서 100 사이는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기본 코드가 완성이 됐고, 자, 그리고 이 LED에 대해서, 자, 여기에서는, 자, 흰색으로 초기화를 했지만 굳이 초기화는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이 아래쪽 화일 루프가 동작을 하면서 바로 이 LED 인디케이터의 색상 정보가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는 초기화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이 아래쪽 병렬 루프를 동작시키지 않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초기 값을 설정해 주실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 자, 필요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팔레트도 필요 없으니까 닫겠고요. 자, 여기서 시작을 해 볼게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노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맥시멈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10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0에서 99까지 값으로 표현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노브의 큰 값에 대해서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자, 100으로 인가를 해주시게 되면은 노브의 레인지가 0에서 100 사이로 표현이 되겠고요.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이 노브 입력 컨트롤 값이 변경이 될 때마다 LED 인디케이터의 색상이 바뀌게 동작하는 코드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자, 노브 형태의 숫자형 입력 컨트롤의 값이 변경함에 따라서 LED 색상도 함께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